바른미래당이 전당대회를 끝내고 손학규 당대표 체제로 닻을 올렸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권은희 후보가 선출됐는데요. 오늘 새롭게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가운데 한 분 모시고 바른미래당의 앞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에 선출되신 건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당초 이번에 선출 가능하다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제가 당대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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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3위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니었습니까? 어땠어요? 근데 이번에 1등부터 3등까지 득표율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가지고 예. 이게 사실 투표율이 낮은 선거였고 1인 2표제였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인데 제가 대표를 놓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요. 예. 손학규 대표는 국민의당 출신이고 예. 다른 세 분 최고위원들은 다 이제 바른정당 출신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묘한 조합이다 이제 생각도 드는데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떤 해석 가능합니까? 당원수가 3대 1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초기에 했었는데 예. 저도 제가 제 지역구가 상계동에 있으니까 상계동에서 이제 그 당원수를 놓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국민의당 쪽 같은 경우에는 활동 안 하는 당원들이 참 많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대선 후보할 때 뭐 저 탈당 사태 일어났을 때 20명 나갔을 때 그 10몇 명 나갔을 때 그때 그 자발적으로 가입한 온라인 당원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원들의 어쨌든 참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라 생각해서 제가 나간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가서 선거 과정에서도 저는 뭐 이제 기자들이나 호사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가서 뭐 안심이 중요하다 이런데 저같이 신나게 안철수 대표 비판하면서 선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예. 예.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바른미래당 앞길 염두에 두고서 뭐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려고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어쨌든 정당 구도 하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관심받기도 어렵고 예. 때로는 특색을 찾기도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특권 폐지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관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예. 저는 아젠다 자체가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 보는 게 바른미래당이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서 갈등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예.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없애겠다 이런 것들을 취지로 내세웠거든요. 저는 이 아젠다 자체가 거의 80년대 아젠다입니다, 보면은. 예. 80년대부터 해서 한 2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많이 이제 아젠다의 힘 자체가 죽은 아젠다인데, 저는 이거를 계속 들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새로 시작하는 당이 같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아이러니라 생각하고, 예. 저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영원한 갈등이라는 것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 20, 30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함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예. 최근에 이제 뭐, 메갈리아냐, 오마드냐, 일베냐, 막 이러면 서로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이 좀 이제 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남성 혐오, 여성 혐오까지 가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두 번째로는 또, 경제적 계급에 의한 이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틀에서 탈피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뭐, 나름 이제 정치적 관성에 의해 가지고, 영원한 예. 화합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구호로 받아들이는 국민 수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대목도 그렇고, 전당대회 이후에 손학규 대표에 대한 좀 비판 얘기를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거구제 개편 얘기도 시험제도가 변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손학규 대표의 행보 조금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때요? 아니요, 손 대표님 진짜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손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토론 때도 그랬고, 예전에는 과거에 또 소통했을 때도 그렇고, 손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이해도 빠르시고 젊은 아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빠르시고 하는데 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손 대표님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그 관성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뭐 이 아젠다들을 좀 못 짚어내는 게 있으면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거는 대표 위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손 대표님께서는 그걸 걸고 공약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건데 예. 반대로 저는 그거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우리가 30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한쪽만 비토를 해도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아젠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너무 당이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다른 것들이 묻힐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조용조용히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진짜 바른미래당 생긴 뒤로 한 3-4달 동안 드루킹만 물고 있다가 드루킹 정당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 저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고 새로운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오늘도 예? 이따가 점심 때 같이 행사합니다, 저희. 아, 그래요? 예, 저녁도 그렇고, 예. 예.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많이 아니, 세웠잖아요. 예, 대놓고 저한테 처음에 이제 그 공천 개입을 해가지고 파동을 일으켰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명확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 말이 없으니까. 예. 저는 뭐, 제가 꼭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예. 지금 보면은 당에 있어가지고, 예. 속된 말로 전당대회를 치는데도 보면은,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는데 안심파리 논란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갑자기 무슨 선거 개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포 사무실에서 계단 뛰어내려가가지고, 당 희화화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쉴 때는 화끈하게 쉬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왜 이렇게 잡음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옛날에 92년인가요? 선거 패배하신 이후에, 예. 93년인가? 그때, 영국 가서 이제 공부하셨는데, 영국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준비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안 대표는 2달 반 가까이 뭐 준비한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하는, 이번엔 또 조선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왜 마포 사무실이 있었냐 그랬더니만은, 예. 독일어 공부를 하걸려 갔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랬더라고요. 이게 완전 희화화되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예. 바보도 아니고 독일어 예. 공부를 하러 왜 상계동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겠냐. 예. 차라리 그냥 뭐 사람 좀 만나러 갔다. 뭐 가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좀 관심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그 계단까지 예. 뛰어내려갈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 관심 자체를 좀 덜 받아가지고 그래야 안철수 대표도 이제 회복하는 시기가 오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예. 지금은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이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저는 안 대표는 우리 당의 대선 주자 중에 하나인데 예. 너무 그렇게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심은 있었다고 보세요? 결과가 증명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안심이 진짜 너무나도 절대적인 지배적인 권한이라 그러면은, 예. 지배적인 힘이라 그러면, 제가 안철수 대표 신나게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득표율이 예를 들어 19.3인가 그런데, 그러면 예. 1인 2표제니까, 예. 당원 중 40%는 거의 저를 찍었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예. 두 표 중에 한 표는. 그러니까, 하긴 그러네요. 그 말은 뭐냐면, 40%가 절 찍었다는 얘기는 안심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이 전에 같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그 착시 효과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52%로 당선되고, 예. 뭐 예전에 대선 후보 선출할 때 압도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 인물 경쟁력이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예, 예. 살아있기 때문에 예. 대중적인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안 대표가 이제 그런 성과를 낸 것이지. 예. 안철수 대표가 다 성격 알잖아요. 무슨 조직 챙기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직력을 발휘해가지고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있었던 1년에 어쨌든 약간 안철수 대표의 실망스러운 모습이나 이런 걸 인해가지고 안심은 많이 약화됐다. 안심이란 것보다는 이제 안철수 대표 개인에 대한 그 당내 어떤 지배력이라는 거 결국 그러니까 대중적 인기에 기반한 그런 지배력이라는 게 약해졌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 유승민 전 대표는 보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유심팔이라는 걸 한다면 제가 가장 그걸 하기 적합한 후보인데 예. 저는 제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담을 서로에게 지우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 그런 거 의존해 선거 치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자존심 상합니다. 그거는 약간. 예. 전 옛날에 그래서 전 새누리당 시절에도 그래서 저는 제 홍보물이나 어디도 박근혜 대통령 이름 안 나왔어요. 저는 사진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철학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좀 당내에서 그런 행동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승민 전 대표는 요즘 소식은 들으세요? 어떤 대표요? 유승민 전 대표. 이 대표는요, 지난번에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쉬겠다 한 다음에, 다른 뭐 안철수, 홍준표, 이런 다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대표로 복귀했잖아요,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예.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해훈 대표가 먼저 맡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쉬겠다면 화끈하게 쉽니다, 진짜. 예. 의정 활동 할 건 하지만은 다만 당내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승민 대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휴직기를 갖는 것이 제 생각에는 뭐 유승민 대표 입장 진실되는 그런 입장일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일부에서는 결국은 다시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들하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 쪽 출신들하고 쪼개지지 않겠느냐? 보수통합으로 가고 한쪽은 또 이제 호남으로 가고.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이나 민평당에 뭐 이렇게 소속들 말로 기웃거린다 표현까지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민주평화당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오히려 민평당에서 이제 약간 여기 나와 있어 추운데 나와 있어 보니까 별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저는 그 반대는 지금 전혀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평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다 또다시 깨지면서 낙담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는 아마 그 관점에서 저는 민평당과의 어쨌든 뭐 통합이나 연대에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은 예. 반대로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뭐 끌려가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예. 당장 속된 말로 이제 뭐 그러면 민주당으로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이 가실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저랑 계속 하태경 남- 의원님이랑 예. 이제 맨날 치고받고 하는 건데 예. 하태경 의원님은 이제 홍준표 대표랑 싸우다가 이제 내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예. 예, 보수 쪽에서 예전만큼 인기가 좋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님, 당연히 그 홍준표 같은 사람이랑 싸우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 좀 보지만은, 지지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좀 결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다가도, 예. 이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합쳐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과 우리 바른미래당은, 제가 생각 합당 이런 건 제가 생각 안 하지만은, 예. 그래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나오는 거, 경제 실정 같은 게 나오면은, 같이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총선 때 노원병에 다시 도전하실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당연하죠. 저는 상계동 출신이라 가지고 이게 예. 제가 가끔가다 네이버에 이제 상계동의 영화 검색어가 이준석이 될 때가 있어요. 예. 그 정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예. 그때는 뭐 안철수 전 대표 노원병에서 영향력은 없을까요? 예. 그게 있었으면은 뭐 제가 이번에 노원병에서 안철수 대표보다 득표율이 높았겠습니까? 본인의 예. 영향력이 더 컸으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원래는 스튜디오 오시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까지 도착을 못 하셔가지고 그냥 급해서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건물 못 찾으셨어요? 아니요, 상계동 교통이 항상 그렇습니다. 아, 상계동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집이 상계동인데. 아, 상계동에서 오래 걸리긴 오래 걸리죠. 예. 예. 예, 아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